이제 집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이막 세움 TV입니다. 몸이 불편해져 병원에서 퇴원해야 하는데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를 준비하기 어렵고 병원에 가는 것도 힘들고 약을 제대로 챙겨 먹을 자신도 없다면 가족들은 결국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27일부터 노인 돌봄 제도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병원이나 시설에서만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의료 요양생활 지원을 연계해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가족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도 정리해 드리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란 정식 제도 명칭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별로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기관에, 건강관리는 보건소에, 주거지원은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문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알아보고 따로 신청해야 했기 때문에 정작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합 돌봄은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조사하고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지원 계획으로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서비스를 한 사람에게 맞게 통합하고 연계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노인 대상 통합 돌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기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 돌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조사한 다음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묻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단, 신청한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 소득과 기존 제도 이용 여부, 거주 지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 지원 대상은 노쇠나 질병, 장애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의료 요양 돌봄 지원이 함께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혼자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 청소나 목욕, 외출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면서 일상생활 지원도 함께 필요한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1등급부터 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의 판정을 받은 분, 노인 맞춤 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도 주요 우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시행 초기 장애인 통합 돌봄은 10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시행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여러 서비스가 함께 필요한지를 조사해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지원집에서 받는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 돌봄 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 상태와 지역 여건에 따라 집에서도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간호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관리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치료와 돌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퇴원환자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 복약치도, 정신건강관리,
재활과 임종, 돌봄 등도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개인의 필요도에 따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진료나 재택 의료는 모든 지역에서 같은 기관과 횟수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지원 건강관리와 노쇠 예방. 아직 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건강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면 예방적 건강관리도 중요합니다.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대상이 되면 담당자가 집을 방문해 혈압과 혈당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력이 떨어지거나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에게는 노인 운동 프로그램이나 노쇠 예방 프로그램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분에게는 올바른 복용법을 알려주는 복약 지도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서비스도 지역에 따라 제공될 수 있습니다. 통합 돌봄의 목적은 건강이 크게 악화된 뒤 시설에 입소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집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원 방문 요양과 장기요양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기존 장기요양 서비스와 통합 돌봄을 연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 활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방문요양, 간호 인력이 방문하는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기관에서 보호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와 가족이 잠시 돌보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단기 보호도 있습니다. 의료와 요양이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의 연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합 돌봄이 장기요양 보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서비스와 보건소,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개인별 상황에 맞게 연결해주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지원 식사 청소 이동 주거 지원. 어르신들이 집에서 생활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치료만이 아닙니다. 식사를 준비하거나 청소하고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가는 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 돌봄을 통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긴급 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등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식사 지원, 가사 지원, 병원 동행과 이동 지원, 방문 목욕, 주거 환경 개선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이 높은 집이라면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문턱을 낮추는 등의 주거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감지기나 호출 장치를 설치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화 서비스는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 지역의 서비스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통합 돌봄은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가족이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은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의 담당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원 직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은 시군구가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뿐 아니라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창구와 준비 서류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통합 돌봄에 관해 문의할 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의료 요양생활 지원이 함께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통합 돌봄 신청 안내. 신청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통합 돌봄을 신청하면 먼저 사전조사가 진행됩니다. 담당자가 신청자의 일상생활과 건강상태,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상담합니다. 사전조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되면 또는 전화로 진행됩니다.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자세히 조사합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에서는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정리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의료 요양생활 지원 서비스를 담당 기관과 연결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도 이용 상황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정기 모니터링은 최초 점검 이후 3개월 주기로 진행됩니다. 상태가 달라지면 지원 계획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무엇이 다를까요? 통합 돌봄을 이해하려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도 알아야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와 간호 인력이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질병의 치료와 재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주로 이용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반면 요양원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가 식사, 목욕, 이동 등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통합 돌봄이 시행됐다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병원을 이용해야 하고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은 요양원 입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반드시 병원이나 시설에 가야만 했던 사람 가운데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자격과 업무가 전부 바뀌는 걸까요? 일부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요양보호사가 전부 바뀐다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전면 교체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한꺼번에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의 핵심은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돌봄 환경입니다. 앞으로는 시설 안에서의 돌봄뿐 아니라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는 재가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진과 보건소, 사회복지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과 연계해 대상자의 생활 변화를 살피는 역할도 중요해집니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의사나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식사와 이동, 위생관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의료진이나 담당 기관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족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부모님이 아직 혼자 생활하고 계시더라도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식사, 청소, 목욕, 화장실 이용, 외출과 약 복용을 혼자 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최근 낙상하거나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진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진료받는 병원과 복용 중인 약,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있다면 병원의 퇴원 지원 담당자에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세요. 집안에 미끄러운 바닥이나 높은 문턱이 있는지,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실제로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어려운 부분을 숨기지 말고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첫째, 65세 이상이라고 누구나 자동으로 지원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둘째, 신청만 하면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연계되는 사업에 따라 대상 기준과 본인 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전국에서 시행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넷째, 방문 진료와 방문 요양, 식사 지원 등이 모두 한 번에 제공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지원 계획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갑작스러운 마비나 호흡곤란, 의식 저하처럼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통합 돌봄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119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서비스 확인 방법.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의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에 접속하면 각 시군구의 전담부서 연락처와 지역별 서비스 메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상담할 때는 단순히 지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기보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 혼자 식사를 준비할 수 없고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도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필요한 지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합 돌봄은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 참여자를 분석한 결과 통합 돌봄 참여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비교집단보다 4.6%포인트 낮았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율도 9.4%포인트 낮게 나타났습니다. 가족 등 돌봄 담당자 가운데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75.3%였습니다. 이 결과가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와 요양, 생활 지원을 적절하게 연결하면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생활할 가능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통합 돌봄 시행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모두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뀐다는 뜻도 아닙니다. 정확한 변화는 병원과 시설 중심이었던 노인 돌봄이 집과 지역사회까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도 익숙한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은 어르신에게 의료 요양생활 지원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돌봄 체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퇴원 후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의료와 생활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복지와 건강,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이막 세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대상 선정과 제공 서비스, 본인 부담 여부는 개인의 상태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